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낭만항구 마세도시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다에서는 그물, 스티로폼, 통발, 밧줄 등 잘 분해되지 않는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이용하여 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니 대부분의 폐 어구들이 육지로 올라오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설마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어민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실상을 보고 들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도정 질문을 해야 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구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개선 방향을 얻기 위해 여러 선장님과 선주협회 분들의 증언을 모았고 육성 인터뷰를 함께 보면서 도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매년 4만 톤 넘는 고기잡이 그물이 버려지면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들고 다른 생물까지 죽이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기잡이 어선에서 거대한 그물 더미가 육지로 옮겨집니다.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나흘 동안 수거한 쓰레기들입니다. 대형 어선 14척이 갈고리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올려 수거한 쓰레기만 자그마치 50톤, 무태에 내려놓는 데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쓰레기의 80% 이상은 고기잡이 도중 끊어졌거나 어선에서 버려진 그물들입니다. 그물 사이사이에는 물고기들이 죽은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는 연간 17만 7천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4만 4천 톤은 버려지는 폐그물입니다. 바다에 뿌려놓고 나서 그걸 회수를 해와야 되는데 이제 오래되고 삭고 하고 그러면은 그냥 바다에 놔둬버리고 옵니다. 바다에 놔둬버리고 오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버려진 그물은 2차 오염을 일으켜 어획량 자체가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래나 거북 등 의도치 않은 다른 생물들을 죽이는 이른바 유령어업까지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그물 등 어구에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유실된 어구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못 쓰게 된 어구를 모아두면 정부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듯이 정해진 날짜에 가져가서 처리해주는 그런 좀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버려진 그물에 의해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가는 바다의 질에 고기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명 유령어업 영상입니다. 제 모습을 잃은 물건은 주인의 손을 떠나면 벌레의 역할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낡고 망가져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더라도 그물은 여전히 그물이고 유실되거나 버려진 상태에서도 폐어구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어구가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600년. 인간의 생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어구에는 어류가 걸리고 그 어류를 먹잇감으로 생각한 다른 어류가 다시 어구에 걸려들고 이를 수백 년 동안 반복하게 됨으로써 수산자원의 고갈을 야기시킵니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런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3,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물로 조업을 해 먹을거리를 삼았던 인간마저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1993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 회류 침몰 사건 역시
여객선 프로펠러에 유실어구가 얽힌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침적된 폐어구는 조업을 위해 투망한 그물에 걸려 어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심한 경우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외에도 다이버들의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강원 국장님, 저는 오늘 우리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와 그리고 폐오일의 실태 그리고 관리에 대하여 국장님께 묻고 해양 생태계 보존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은 전남의 해양 생태계 보존과 그리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우선은 어업 활동을 위한 수산 자원들의 보존 개발 이런 상황들과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하는 해양 환경에 대한 보존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민들의 어업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의 어업 생산량 약 37만 7,692톤 중 21만 1,000여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보면 2천억 원인데 저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가 인구는 총 어가수, 전국의 총 어가수 5만여 가구 중에 18,000여 가구, 수치로는 36.7%를 차지하고 있고요. 함께 주거하는 총 어가 인구를 보면은 42,000명으로 역시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우리 어업에 종사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의 수산업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다가 오염이 된다면은 어족 자원이 살기 힘들고 또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에 큰 차질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안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그물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정 어구이지만 많은 어구가 사용되는데 이 어구는 유자망이라는 그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그물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혹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유자망 어업은 그물을 수면에서 수직으로 펼쳐서요, 조류를 따라서 흘려 보내서 물고기가 그 안에 꽂히도록 하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잡는 어종들은 삼치나 부새 그리고 참돔, 꽃게 이런 것들 잡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려서 올라오는 어종은 주로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조기잡이, 병어잡이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물이 가늡니다. 그래서 고기가 올라올 때 엉켜서 찢겨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있는 경우에 그 쓰레기가 함께 올라오다 찢겨져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선이 한번 조업을 나가면은 약 10일 정도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그물을 투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10일간 약 20회 정도 그물을 투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 투망하면은 이 그물이 약 20에서 30폭, 그러니까 600폭 중에서 20에서 30폭 정도가 손상이 되고요. 실제 그렇다고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 사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배 갑판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네모 박스 모양이 맨 처음에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쪽 공간이 투망을 해서 올라오는 양망 작업을 하는 그 공간이고요. 양망 작업이 끝나면 다시 그물을 위해서 저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굉장히 배 구조를 봐서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망과 투망 외에는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저 공간 내에서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물이 훼손되면은 배 뒤쪽에 보시면은 그 노란색으로 된 박스가 보입니다. 저 박스 부분에 그물을 올려가지고 이제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제게 증언을 해주신 선장님들께서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어선들이 저렇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물, 즉 훼손된 그물을 말아서 위에 놓았다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그물이 많아지면은 실제로 배가 하중이 위로 실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바다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다에 출항하면 보통 그물을 한 400개? 400개에서 뭐 많게는 500개 정도 갖고 나가고, 이제 우리 여비 그물은 이거는 이제 보충 이제 거기에서 작업하다가 그물들이 상할 수 있으니까, 상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그 그물을 빠질 만큼 더 넣어야 되니까 그 이제 여비 그물을 항상 200개, 300개 정도 배에다가 항상 갖고 다니죠. 갖고 다니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장애물에 걸려서 그물을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많죠. 뭐 이렇게 어디 다른 뭐 통발 그물에도 걸려 잘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저쪽 멀리 나갈 때는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들이 이 그물 통째로 갖다 뜯어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이게 손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많아서 이제 저기 자꾸 올라오면서도 그물 이제 상하고, 저기 어떤 만성이 돼서 갖고 나오면 밑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저기 따면서도 그물포가 다 상하니까 그걸 갖고 나가면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구멍이 많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천상 우리가 고기를 더 많이 걸리게 하려면은 다 버려야 돼.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바다 나가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그물들이 상한 것들 올라오면은 또 깨끗한 걸로 다시 또 우리가 다시 또 보충해서 올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정리해서 하려고 해도 우리 배에서 작업한 공간도 부족한데 그거를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뭐하고, 그거 갖고 와도 뭐 어디 갖다 놔도 뭐 누가 버린다고 뭐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천상 우리가 다 거의 웬만하면 바다에다 다 버리고 와보잖아. 우리가 그물을 이제 1년을 갖고 온 걸 한 통상으로 봐보면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갖고 와요. 갖고 오고 이제 우리가 끝날 때 되면은 이제 금어기가 들어갈 때 되면 그물을 정리하면은 그 폭수를 이제 계산해보면 그래도 나머지 계산해보면 2,000개 이상은 2,000개 이상은 그래도 없어진다고 봐야 되나? 네, 지금 증언을 해주신 선장님 배는 이제 그나마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실제 40톤급 이상 배는 나가는데 그물을 600폭 정도 자기가 이제 쓸 그물을 준비해 가고요. 그리고 스페어로 여분으로 약 400폭 정도를 더 싣고 갑니다. 400폭을 싣고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물이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폭 정도를 더 싣고 가고요. 실제로 약 4,000개 정도까지 사용한다면은 약 85%를 실제로 바다에서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구에 보면, 항만에 보면 거기에도 그물이 쌓여 있죠. 저기가 풍어가 돼서 만성이 돼서 들어오면은 그물은 항구에서 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턴 그물은 항구에 모일 수 있지만 그 외에 적게 잡히거나 하면 바다에 털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 터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폐 그물이 약 300개 정도 모아지면은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배에서 감당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자망으로 했으니까 유자망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유자망이 혹시 전남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사용량이 톤수로 보면 한 9,200여 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요. 9,200여 톤. 예.
전남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정 질문 질의 답변서에 보면은 폐 그물 발생량이 2,513톤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예. 예.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6,500톤 정도, 6,700톤이 차이가 나는데 이 그물에 대한 혹시 의문점은 안 가지셨습니까? 그 지금 저 주요 항포고들의 그 육상이나 선상에 집화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거되는 물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기에 그쪽에서 수거되는 물량이라고 예.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구심을 안 가지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 지금 9,200여 톤 중에서 유실되는 양이 한 2,500여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말씀하셨던 6,700여 톤 정도는 그 다시 재사용되거나 아니면 상태가 낡아서 못 쓰게 되는 것들은 그 항포구에서 설치된 그 집화장에서 수거되는 걸로 그러게 알고 예, 계시다 그렇게 알고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어구가 해상에 투기된다는 어느 정도 투기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어느 정도 투기된다. 지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2,500여 톤 정도가 유실 또는 뭐 거기에 고의 투기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이 투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아셨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 자료에 예. 한 2,500여 톤 정도가 유실 또는 투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투기되고 있는 그물이 있으면은 단속을 하면 될 건데 왜 도정 질문까지 나와서 해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사정이 틀립니다. 우리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죠? 이제 항종별로 다른데요. 예. 국가기관부터 우리 지자체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보통은 항만으로 해수청에서 관할하죠. 이제 큰 항구에 대해서는 해수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제 큰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항구에 대해서는 해수청이 관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연안하고 예. 인접된 해안선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던지면은 해경이 관리하고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는 수협이 관리하고 있죠.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는 그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이 위탁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도정 질문을 하면서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서로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방치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전라남 도의 해양수산국의 업무 분장을 보면은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해양쓰레기 통계, 분석 및 관리, 그리고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종합계획 수립 이런 사무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맡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원분들과 이야기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그 어민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일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 선주협회건 그 선장분들이건 이렇게 증언하는 부분이 100% 맞지 않고 일부 맞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전체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론 전체 다 어선이라고는 투기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시면 생각지 안 됩니다. 않고요. 그게 뭐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예. 국장님께서 바다를 나가서 항만을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들어오는 쓰레기 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쓰레기 양은 왜 적을까요?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9천여 톤의 그 그물들이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항만으로 들어오는 폐요구는 양이 적어요. 그렇다면은 본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주협회를 설득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그 사실성을 제가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번에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사실을 말씀해 주시라고. 우리가 해양에 쓰레기가 버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배에서 쓰레기를 버린다. 항해에 배가 접안할 때 보면은 쓰레기 가지고 들어온 거 혹시 보셨어요? 배우고 제가 안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접안하는 광경은 안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통계 수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셨겠지만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모든 어민들이 나는 쓰레기를 버립니다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 어민들이 버리진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어민들이 버리냐는 그래서 확률의 가장 많이 문제일 수 사용하는 있겠죠. 어구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어구를 사용하신 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전에 그 부분을 먼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식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접 나가서 알아보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직접은 못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을 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어민 직원들을 통해서 그 어민들하고 좀 인터뷰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전체 어민들이 어선이 그렇다라고는 그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거는-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일부라도 그렇다면은 예. 일부라도 그렇게 된다면은 왜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관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각 기관별로 역할 분담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 폐그물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바다에서 갖고 온 폐그물이나 이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육상이나 선상 집화장에서 모아서 그거를 처리하는 역할들은 우리 국장님 도화시군이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제가 예. 여기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놔둬야죠.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이 맡고 있는 업무가 해양 보존에 대한 업무 그리고 해양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관할 구역이 틀리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구역이 업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귀찮으니까 놔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관행적으로 버려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고 죄의식 없이 일부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귀찮아서 놔두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해양 보전에 대한 업무가 분장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그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하면서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실태조차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민들이 이렇게 버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도 국장님하고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일부 어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직원분하고 만난 분을 제가 또 만났어요. 본인은 분명히 다 버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 집행부에서 어민들과 그 소통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민들이 지금 저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들어보고 이전에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뒤에 복수공간이라고 해서 그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그 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그물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어민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라고 좀 들어보고 그리고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런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어민들을 아직은 좀 못 만났었는데 그동안 그 수협이나 그 수산 경영인이나 그다음에 우리 각종 그 어업인 품목별 단체 이런 것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좀 못 만났습니다. 그 앞으로 좀 소통을 강화해서 얘기를 좀 긴밀하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 단체뿐만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정말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그런 어민들, 선장분들 그리고 다른 협회분들도 전체 만나셔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 전라남도에서 폐요구 수거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42억 썼고요. 그리고 3년간 100억이 넘는 돈을 썼어요. 알고 계시죠? 예.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폐요구 관련해서 일부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사용한 일부 금을 조금씩 창고에 모아놨다가 폐요구 수매 사업할 때 낸다 이 말도 하거든요. 제가 드린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세가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100억이라는 돈을 썼을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돈만 예산을 들이붓다 보니까는 돈을 썼는데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다 잡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투기되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민들께서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지를 올려주는 크레인 있죠. 예.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배가 접안합니다. 약 80여 척, 이제 보통 항구에 보면은 80여 척에서 100여 척 정도가 동시에 접안합니다. 왜냐하면 물때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동시에 내리는 거 힘들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내려놓으면은 솔직히 이제 인근 목포항 같은 경우에는 배 두 척이 제대로 쓰레기를 내려놓으면 항구가 마비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물이 지금 보여드린 이 그물이 600개가 펼쳐져 있는 상태면은 양이 엄청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어서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항구가 마비된다. 그 정도로 그 좀 협소하다는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내용은 어민들이 제안한 폐요구 투기 대책 방안으로 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줬어요. 자기가 쓴 금을 안 가져오면은 면세유 주지 말아달라. 그리고 폐 금을 반납 안 하면은 입판도 받지 마라. 수협 대출하고도 연계시켜라. 그리고 교육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구 생산 구매 이력제 시행하고 입출항식 어구 구매 내역 신고하게끔 하고 그리고 분실한 어구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끔 해달라. 저걸 동시에 시행한다면은 정말 많은 불편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것을 동시에 시행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진 그 좀 대안을 내놨을 때 어민들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폐 그물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문제 의식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우선 법적으로 좀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어구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력제, 그다음에 실명제, 그다음에 회수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해 줄 거를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산업법 비롯해서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폐 요구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약 15명 정도, 큰 배는 15분 정도 이렇게 배 승선합니다. 10일 정도 바다에 있으면은 생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예. 어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생활 쓰레기 한 개도 안 가지고 온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흡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실내에서 피웠지만 계도하고 단속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 오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가지고 다닌다는 자체가 불편하거든, 솔직히. 바다에다 오일을 갈아서 가지고 다니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폐유통이라고 있어요, 저기 뒤에. 네, 거기다 수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 불편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니기도. 배에 그것들 싣고 다니기가 작업하는데 싣고 다니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뽑아서 깡통대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선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표는 특정 수협에서 판매한 2020년도 판매한 윤활유 판매량입니다. 그 도에서는 2020년도 18만 8천 리터로 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수협에서 받은 자료라 지금 이것을 띄웠습니다. 근데 도에서 보내주신 답변 자료에 보시면은 수거량이 거의 절반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40%에 못 미치고 있죠. 작년 수치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게 면세 오일과 그리고 일명 사제 오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민들은 사제 오일을 절반 정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박 2가 돼야겠죠. 예. 답변 자료에 보시면은 우리 그 전체 수거율이 지금 53%입니다. 전체 판매량이 약 100만 리터 정도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작년에 판매한 그 윤활유를 드럼통으로 쉽게 계산을 하면은 약 4,500드럼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겠죠? 국장님. 예. 근데 우리가 수협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그리고 각 어항, 어촌계 그쪽에 놓아두는 폐 오일 수거통이 있어요. 그것을 총 집계해서 보여주신 게 95만 리터 중에서 49만 9천 리터가 들어왔다. 근데 주신 자료는 전부 수협에서 판매하고 그리고 저기 수거는 전체 저기 어촌계 그리고 수협 자료를 더해가지고 주셨거든요. 이 자료에서 누락된 게 사제 오일입니다. 사제 오일이 그 정도가 팔렸다면 실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가서 봤어요. 사막어촌계를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폐 오일통이 있는데 전체 10개 중에서 수협 전용이라고 써진 것은 2개 있었어요. 이 수치는 잘못됐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작년에 49만 9천 리터를 수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거한 비중이 전체 오일 판매량에서 보면은 약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협권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예.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저분이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체 판매되는 양을 알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자료에서도 그걸 놓치고 있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오일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그 잠시만요. 위원님, 예. 이 내용은 작년 11월 달에 전남메일에서 내보낸 자료입니다. 전남 해역 선박 폐 오일로 먹는다. 목포 수협에서만 3년간 49만 리터. 그리고 수협과 오디오 비중 일반 제품 현황 파악도 안 돼. 선장들 통째로 버리거나 밑창 방류 행행. 저는 저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인터뷰 자료를
녹음을 해서 그걸 녹취록을 따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에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도 오일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봉지에 싸가지고 바다에 넣는다고 본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관리 체계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실태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 자료라고 주신 내용도 전혀 안 맞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수협 면세유가 그 시중 면세유에 비해서 가격으로 보면 30%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 사제로 구입하는 양도 있겠지만 수협에서 구입하는 양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사제로 판매되는 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양을 파악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협에서 판매되는 양이 작년 기준으로 한 95만 리터가 연간 판매가 됐거든요. 그럼 그리고 민간에서 얼마나 판매됐습니까? 민간에 대한 판매량은 저희가 그 데이터는 모르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안 모르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민들은 5대5로 섞어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작은 선회기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대형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주분들께서 다 5대5로 섞어서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걸 파악을 못 하실까요? 그 민간에서 판매되는 양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보고 그 양이 파악하도록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예. 세울 거 아닙니까? 이게 52.9%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실제로 들어온 양은 27%잖아요. 물론 반반으로 팔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전라남도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파악을 다시 한번 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이제 목포시업 폐오일 반납 장소입니다. 실제로는 수역금만 들어와도 4,500 드럼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기에서 일단 받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받아서 다시 비우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선원들이 제안한 폐오일 수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 구매 이력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일 구매 시 폐유 반납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일 필터 봉지에 싸서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전혀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통 반납까지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좀 통계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전반적인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수협에서 연간 판매된 게 한 95만 리터, 그리고 회수된 게 50만, 한 53%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95만 중에서 50만이 회수되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에서 자연 감소되는 게 한 10 내지 15% 작거든요. 그러면 10 내지 15만 리터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한 30 내지 35만 정도 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디에 갔을 것이냐, 바다에 전부 버려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고요. 그래서 예. 그거의 30에서 35만 정도는 그 민간에서 또 폐유를 회수해서 그걸 정제해서 농업용 난방유나 이런 걸로 이용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주신 자료에 해상 토탈 그리고 쭉 있어요. 이 업체들이 그거 갖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업체들이 가져간 양이 지금 49만 리터예요. 49만 9천 리터. 그러니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 지금 이렇게 민간에서 가져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지금 50만 리터예요. 예. 49만 9천 리터.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시 되돌아가는데 나머지가 민간에서 판매한 양은 어디로 가냐 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시간 좀 연장해 주십시오.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자 그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일 통에 대해서 바코드를 부착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해수부 쪽에서 그 해양폐기물 관리법상에
그 내용을 좀 집어넣어 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협 면세유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도록 돼 있지만 반납에 대한 양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 자연 감소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그 수협 면세유 유류 공급 사업 요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그래요. 그 좀더 부분이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변경될 수 있도록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일을 구매할 때 폐유를 분명히 반납하게끔 그리고 오일 필터 마찬가지로 같이 반납하게끔 같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오일통도 예. 마찬가지고요.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해양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투기되는지 어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어민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와 수협, 지자체가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권 밖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남의 바다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같은 업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어민들을 만나보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이나 들여서 어장 정화 사업을 하는데도 또 다르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행정을 하다 보니 혈세만 축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폐해 오구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먼저 해수부, 해수청이겠죠. 그리고 해양경찰, 전라남도, 그리고 수협, 어민 이렇게 모여서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다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도 가져오고 그분들이 원하는 배 구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 지적하셨지만 그 1차적으로는 그 어민들 스스로 안 버리려는 의식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단속 이런 거에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그 관계 기관 간의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서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모든 업무를 그 지방이 가져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선박이랄지 인력들 이런 것들을 모든 지자체가 모든 걸 갖춰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해경의 고유의 업무가 해상 안전이나 이런 그 해양 오염에 대한 그 불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하면서 단속에 대한 걸 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금 이제 답변하신 것은 저기 두 옆에 써 있으니까 저걸 먼저 보신 것 같아요. 폐해구에 대한 업무의 지방이한 정부에 건의해달라. 예. 우리가 해경이 선박이 있고 충분한 전문 인력이 있는데 그런 업무까지 가져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예. 그런데 항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전라남도 해역은 연안은 전라남도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어떤 쓰레기 관련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맡아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 두 번째 걸 건의를 드린 거예요. 예. 업무가 당연히 해경에서 바다에서 해야 될 것은 거기서 하겠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 업무는 전라남도에서 맡아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 두 번째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지방 분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 저 부분도 충분히 해수부에 건의를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안 주셨던 그 거버넌스 통해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지, 그다음에 서로 관할을 바뀌기 때문에 서로 그 교집합되는 부분을 내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길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서로 내 업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꼭 어민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전라남도가 바다를 지킨다는 그 자세로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도민과 대화하고 답을 찾는 전남 도정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 질문은 정확한 증언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도정 질문에 협조해 주신 우리 선장님들 그리고 선주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우리 전남 도정이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